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이 취임하신 지 이제 2달 반, 얼른 뵙기에도 건강은 다름없어 보입니다만은 가까이서 뵈니까 흰머리가 조금 보이는데요. 요즘 혹시 많이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힘들지요. 아무래도 나도 세보진 않았지만 흰머리가 좀 더 났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앞으로 2시간 동안 국민들과 알찬 대화의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요.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심노가 많으십니까? 정말 뭐라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춘래 불사춘이라 봄은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요즘의 우리 국민의 현실을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야당으로서 고생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도 몇 번 느껴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번 결심해서 목숨 내놓으면 마음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00만 국민의 이 모든 운명에 관한 것을 내가 양하게 지고 있다. 또 나아가서 7천만의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 마음고생을 뭐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때 대통령 됐구나 하는 생각을 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데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현실에 있어서 우리 국민과 무슨 말을 해야 좋은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사실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니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과 같이 서로 토론하고 또 국민이 한 말씀들을 경청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가, 언제 희망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토론해야겠다.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이고 기업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노동자가 할 일은 또한 무엇이고 국민이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솔직하니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가슴을 열고 오늘 이 2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함으로써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뿐 아니라 전국의 4,500만 국민이 오늘 이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뭔가 마음에 가닥을 잡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 또 우리의 해야 할 일, 장래에 대한 우리들의 희망, 이런 것을 안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우선 대표 질문자 중에서 어느 분께서 먼저 질문하시겠는지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무역협회에 근무하는 신원식 상무입니다. 요즘 그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외환 위기를 너무 낙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외환 보유고도 300억 달러를 이상으로 확충이 되었고, 국제 수지도 매달 한 20-30억을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흑자는 주로 그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수출은 그 금모기 운동분을 빼고 보면 증가율이 매우 낮아서 흑자의 내용이 부실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수출 압력을 보면은 대내적으로는 그 매달 그 100여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그 생산 기반이 와해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큰 시장인 아시아 시장이 사실상
소멸된 거는 다름없고 또 이로 인해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선진국의 수익 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도 실적이 미미하고 또 실업 증가 등 사회적 불안 요인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적한 대로 외환은 문제는 파국을 넘겼을 뿐이고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끝날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극도의 파국은 일단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환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출을 많이 늘려야 되고 하나는 외국 투자를 많이 끌어와야 됩니다. 수출은 지금 어지간히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38.7억 불의 적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4월 말로서 145억 불의 흑자가 나왔고 연말까지는 한 250억 불 이상의 흑자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지적한 대로 수익 감소도 있고 금 수출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수출은 수출대로 상당한 이 양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심지어 좀 적극적으로 생각한 분들은 금년에 400억 불 이상의 흑자도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외환위기를 해결하려면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잘못한 것은 투자를 받아들이는 데 힘쓰지 않고 돈을 빌려온 데 힘썼습니다. 투자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이 차관은 빌려온 돈은 갚아야 되고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가 좋은 것입니다. 투자는 그것만이 아니라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 선진 경영 기법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합작을 하게 되면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돼서 속임수가 없어집니다. 거짓이 없어져요. 국민과 모든 외국 사람들이 신용할 수 있어요. 또 외국 수출 시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닫고 있는 기업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실업자의 일터를 주게 됩니다. 돈을 벌으면 세금을 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과거에 빚내는 일만 노력하다가 이제 한국의 빚쟁이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갚으러 가니까 작년 말에 파산 위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금년 연말은 400억 불 될 것입니다. 이건 IMF하고 합의된 금액입니다. 명년도 우리가 노력해서 400억 불 이상의 외환 보유고를 가용 외환 보유고를 갖게 되면 우리 외환 관계는 그때는 진짜로 안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외환 문제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 더 우리가 잘해야 할 문제는 외국 투자를 어떻게 하니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외자 유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자 유치가 잘 안 된 건요. 외국 외자는 들어오려고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외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외국 외자는 덮어놓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투자해서 안전한가? 돈벌이가 되겠는가? 이것이 확실해야 들어옵니다. 전 세계가 외자를 끌어들이려고 이 돈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와달라고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없으면 오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 4월 초에 영국 아셈 회의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셈 회의는 유럽과 아시아의 각국 회의입니다. 거기에는 클린턴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 빼놓고는 모든 세계의 지도자가 왔어요. 그 자리에서 외국 신문이 다 보도한 대로 제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아셈 회의가 결국 한국 회의 같이 됐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달부터 유럽이나 일본에서 투자가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투자하러 온 게 아니라 투자 조사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한국 국민 정말 훌륭하다. 금목이 안 돼 보고 놀랬다. 또 한국 정부가 정말 올바른 길이 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걸 믿고 지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데는 첫째는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모든 회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구조계획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손잡고 투자하더라도 장사를 같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준비가 있냐. 이것이 문제다. 둘째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외국 기업가락에서 배척하지 않고 뭐든지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협조할 여유가 있는가. 필요하면 정리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잘 되면 또 다시 추가로 고용하고 이런 일을 협력할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 셋째로는 말하자면 이 한국의 정치가 안정이 되겠는가. 보니까 야당이 다수가 돼가지고 총리도 임의도 안 해주고 예산도 통과 안 시켜주고 2개월, 3개월 동안 끌고 법률도 잘 안 통과시키는데 그런 데 가서 투자했다가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불리한 법률이나 만들거나 외국 기업을 도와줄 법률을 개정한 걸 거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 기업은 들어오려고 해요. 왜 들어오려고 하냐. 한국의 이 노동력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 높은 교육 수준이라든가 문화 수준 이런 가지 가장 우수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 지식산업 시에는 아주 적합한 노동력이에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이 또 경제건설 한데 보니까 저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돈 가진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이런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그 있는 토니 블레어 수상 관저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오른편에 앉았고 불란서 시락 대통령 왼편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선거구에 한국서 온 기업이 공장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전자공장이다. 그 얼마나 고용하냐. 1000명이다. 그런데 그 1000명 고용한 것을 그렇게 소중히 이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이렇게 외국서는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외국 자본을 영입해 드리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히 실현시켜가지고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방청석으로 가볼까요? 하지은 아나운서. 네, 방청석에는 대통령께 질문을 하기 위해 직접 나와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분 중에 가장 먼저 질문을 신청하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손 드신 분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와 함께 질문하시죠. 예,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께 기업의 인수합병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완전히 허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가 외국 기업에 독점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한다면 또 그 규제가 외국인의 투자에 어떤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요. 외국 자본은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문호를 제대로 안 열면 안 들어오고 또 너무 열면 말하자면 손해보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WTO 체제가 발족한 이 최근 4년, 5년 이래 이제부터 앞으로 5년, 6년 내에 세계는 경제적 국경이 없어집니다. 민족 경제, 국민 경제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자본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도 지금 외국 가지 않아요? 그 외국에서는 그 자본을 환영합니다. M&A를 하건 뭘 하건 마음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슨 그 사회간접자본 SOC 시설도 해주고 또 세금도 감면해주고 저리융자도 해주고 심지어 영국선 여왕이 우리나라 기업이 준공식하니까 여왕이 출사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대우받고 있어요. 우리도 외국 자본 원하면 그렇게 대우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외국 자본도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 자본도 외국 갔으면 그건 그 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외국 자본이 오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영해야 돼요. 외국은 환영해서 성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는 이 외국 자본이 투자해서 생산한 그 GDP 생산성을 영국 전체 GDP로 나누면 28.6%가 돼요. 말레이시아는 41%가 돼요. 중국 같은 공산국가도 18%가 돼요. 미국 같은 세계 최고 부자도 8% 외국 자본이 들어있어요. 와서 기여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2.3%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국내 자본 지금 아시다시피 다 빚투성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자본들은 이제 은행빚 갚는데 급급하고 이래가지고 국내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기업들 살릴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 외국 자본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게 지금 일부에서 노조들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는 현재 있는 노동자 하나도 해고한다고 보장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어떻겠냐? 전부가 실업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입에 마신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아주 빚투성이 빚쟁이에요. 1,500억 불이나 되는 빚을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동안에 이 과거 정권들이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눈물과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해내려면 아까 같이 수출이지만 수출만 갖고 안 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외국 자본을 해야 한다. 자본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한 2월이나 혹은 1월 이상 해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자꾸 움직이면 주변 경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로 노동자들이 이 월급 받으면 어디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담배도 사고 차도 마시면 그 상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경제가 말하면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M&A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 안보 때문에 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분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다 가니까요. 네, 저 뒤에서 일어나셨으니까 좀 자리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특별히 아주 귀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꿀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상무이사로 있는 김영배입니다. 질문을 간단히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체질을 갖다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지금 현재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용조정이라는 그런 필수적인 결과를 갖다가 사실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리해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정부 내에서도 역시 부처별로는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부처는 구조조정을 해라.
그리고 또 실업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에 있어서는 이런 고용 조정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상위 기관에 있어서는 좀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문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신문에도 간혹 그렇게 쓴 걸 본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정리해고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2월 6일자로 노사정 3자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용자도 나오고 노동자도 나오고 정부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어요. 그 법을 그걸 고쳐버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려면 30일 전에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 정리하고 한다고. 그리고 그때 또 합의하기를 가능하면 이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혹은 이 임금을 동결 혹은 심지어 감축하더라도 가능하면 정리해고는 피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또 이런 합의도 했어요. 그러나 영 필요하면 정리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의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30대 재벌들 보면 정리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재벌이 없어요. 단 하나 현대 리바트라는 데서 125명 정리해고하겠다고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래가지고 정리해고를 적게 하거나 안 하고도 서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도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해주고 정해고 안 할 수가 없으면 그때는 하는 것이고 이건 양자 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까지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바르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이 방송은 현재 MBC 공개호를 통해서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요, 각 지역에서도 중계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중계차 나오세요. 네, 대구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동대구역에서요. 많은 시민들이 TV 수상기 앞에 모여 앉아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시민 한 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TV 수상기를 유심히 보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경기가 하도 좋지 못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경제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택시를 하고 있어서 경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IMF 하면서 언제 풀리겠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기다 하는 말만 하면서 밝은 표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시내 보면은 빈차들이 그냥 빈차로 다니면은 기름만 따른다고 여기나 정류장 같은데 빈차로 마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것도 보면은 부도 처분, 창고 대방출 하면서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먹고 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입술이 정말로 바작바작 탈 정도입니다. 언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될 것인지 답답한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절실한 그 고충의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달 말일 날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 대구 갔다 왔습니다. 대구가 대단히 상황이 나쁘다. 물론 어딘이 나쁩니다만은 얘기도 잘 듣고 왔어요. 또 대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발표한 것을 아마 질문하신 분이 알 겁니다. 언제 경기가 좋아지겠냐? 금년은 어렵습니다. 금년 1년은 우리가 정말 고생을 해야 돼요. 이게 도리가 없어요. 5년, 10년 묵은 이 말하자면 유산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그리고 맹년 전반까지도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요.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런 외환 위기가 있을 때 한 2, 3년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극복했어요. 멕시코가 처음에 외환 위기가 있을 때 이걸 제대로 고생 안 하려고 하다가 10년이 걸렸어요.
남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금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실업, 물가고, 불경기, 기업 도산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피하려고 하면 더 나빠져요. 도리가 없어요. 대단히 여러분께 안 됐지만 사실대로 말씀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금융을 개혁해야 돼요. 기업을 개혁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에 정경유착하고 관치금융하고 이래가지고 경쟁력 상실하고 권력과의 그늘에서 권력과 결탁해서 부자되고 권력의 지령대로 돈 대주고 돈 빌려주는 은행 이래가지고 이거 망친 거예요. 이젠 완전히 마지막 자기 힘으로 해나가야 돼요. 세계 시장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 체질을 지금 금년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언제까지나 고생해야 돼요. 이제 누구도 안 봐줘요. 이런 점에 있어서 기업들도 정말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국산품 애용 애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 강원도 산골의 옥수수 농가도 세계의 옥수수 농장하고 경쟁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부천 뒷골목에 양말 공장도 세계의 양말 공장하고 계획한다고 경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갔는데 그럼 개혁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냐? 금융기관 개혁해야 돼요. 대기업들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해야 돼요. 정부와 공기업도 철저히 말하자면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국민의 귀중한 세금 가지고 과거와 같은 아니라는 생각 안 돼요. 이러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명년부터 나아지고 후반부터는 월등해져서 이래가지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기업 중에서 안 된 기업은 도태시키고 또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적극 지원할 기업은 지원하는 이런 구분을 하겠습니다. 내달 말까지 은행을 또 그렇게 구분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정리하겠어요. 이 제 힘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은 국민의 부담뿐이에요. 더욱 나빠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길로 우리가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개혁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금단 현상을 견디는 심정으로 해내면 금년 1년은 전면적인 이런 계획을 해내면 명년에는 IMF를 우리가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명년에는 2000년에는 다시 기회도 야갈 수 있어요. 2001년, 2002년에는 세계 선진국 대회로 진짜로 이번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25 때 꿀꿀이 먹고 미국 염색 잠바 입고 그러면서 견뎌내면서 오늘날 세계 11번째 경제를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만불이 아니에요. 5천불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비투성이에요. 이것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이걸 해낼 국민적 역량이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안을 보관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약 5분 정도 진행됐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생방송 국민과의 대화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시겠는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YWC 회장 이주영입니다. 실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등에 나가보면은 그 실업해가지고 노숙하는 분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그 눈물겨운 그런 그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이 이 실업 문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주부들과 가장들에게 이 실업은 가장 그 위험하고 무서운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는 그 실업 대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구름 위에 뜬구름 위에 구름 잡듯이 정말 어떻게 잡히질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7조 9천억 원이라는 그 실업 기금을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금으로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그 돈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몹시 궁금하고, 이 핵심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실업 핵심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우리가 답답한 문제가 많고 걱정스러운 문제가 많지만 아마 실업 문제만큼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손에 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국회에서 예산 통과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해서 한 2개월로 허송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대책이 걸어가기 때문에 손에 아직 덜 닿는데 곧 닿을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업 대책을 우리는 그 4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되도록이면 현재의 기업들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안 하면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 지원도 해주고, 또 이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해서 도산 안 하도록 해서 직장을 유지하는 이런 것에서 약 1조 6천억을 거기다 지금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 마련,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육성해서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2조 4천억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든가 혹은 직장을 아직 얻지 못한 분, 이런 분들 모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생계 지원, 이것이 고용보험에 의한 말하자면 지급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약 3조를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번째는 직업 훈련시켜가지고 우수한 노동력을 만들어서 쉽게 직장 갖도록 한데 7,700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3,900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건 정부 예산에서 1조 3,600억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에서 2조 1,400억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권을 1조 6천억을 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팔리면 이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IBRD 맞으면 이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한 것이 2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7조 9천억 예산이 다 세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가 모자라면 한 1~2조 더 써야겠다 이런 준비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IMF 총재 강두시 씨가 와서 저희 집에서 둘이 참 단독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는 얘기가, 만약 정 실업자 문제가 한다면 조금 이 재정 적자를 내더라도 또 이 말하자면 통화량 증발을 하더라도 돈을 좀 더 써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7조 9천억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3조를 이제부터 풀고 있습니다. 이제 풀고 있으니까 5월 이제 중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돈이 막 여러 가지 풀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정부의 공기업 이런 데에서 꼭 이 실업자를 위한 것만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50조가 있어요. 이 돈도 되도록이면 이제 상반기에 많이 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이렇게 한다고 전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유럽같이 부자 나라들도 지금 실업자가 10% 이상이에요. 우리는 6.5%인데. 그래가지고 뭐 간혹 불란서에서 보면 막 시위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 더 불행한 것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인데, 여하간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제일 최고 실업 대책이 뭐냐? 일자리 만들어준 거예요. 일자리 만들어주려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기업과 금융기관 이런 것이 개혁을 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이 운영하고 이래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겠는지요? 한국노총 부위원장 유재수입니다. 지난번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실 IMF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노조, 또 정부, 경영 이 세 단체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다해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계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 또 정리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그때 합의해 줄 때 우리 노동계에서는 정말 정리해고를 동의해 줬을 때 과연 해고자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그런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 현상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7만이라고 하는 실업자와 또 일주일에 19시간 밖에 일하지 않는 실업자가 약 40만에 이릅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하지 않는 그런 또 실업자도 상당히 지금 포함해서 약 200만, 나아가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잠재 실업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계는 그 감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구조계획이나 정치계획이나 또 나아가서는 재벌계획을 아직까지 우리가 정리해고되는 실업자가 된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왜 우리만 당해야 되느냐?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정말 노동자만 이 아픔을 당해야 되겠느냐고는 그런 소리가 우리 노동계에 있고 또 2기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께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노동계가 사실적으로 우리만 당하고 있다고는 그런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노사정위원회 참여하기도 힘들 뿐 아니고 앞으로 재벌개혁, 정치개혁에 있어가지고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연대해가지고 우리가 감시하는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노동계가 아닌 정치나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 나올 줄 알고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때문에 뭐냐면 그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심정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서서히 설명을 하겠는데 합의사항이 전부 90개인데 그중에 정부가 취할 사항이 71개예요. 71개 중에 36개가 이미 했어요. 그리고 35개가 이제 제2기 노사정에서 같이 해나갈 문제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처음에는 이 구조조정을 약속만 해놓고는 잘 안 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하나는 정부가 과거와 같이 절대 희부지 않는다. 기업은 5개 항목을 합의를 했는데 완전히 이거 입법화 시켰어요.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상호 지급 보증 금지, 기업의 재정의 건전화, 그리고 수십 개의 그 업종 중에서 말하자면 핵심 업종의 수개의 핵심 업종 선정, 그리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업의 그 오너라든가 그 소유자라든가 중역들의 그 법적 책임 명시 이거 했어요. 이래서 법으로 다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부 의지가 굳다는 걸 기업도 이제는 알아요. 은행도 알아요. 그리고 외국 나가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투명하고 자기 구조 계획을 하지 않아갖고는 외국도 한국 기업 상대 안 해요. 이러기 때문에 기업도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절대 내가 대통령 있는 한 절대로 안 하고 넘어가지 못해요. 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실천된 것에 몇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줄 알고 지금 메모해 갖고 왔어요. 재벌이 실천한 것은 사회이사제 의무와 통합재무제표 의무화에서 이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호 재무보증 금지 이것 이미 하고 있습니다. 99년 명령까지 부채 비율 200%로 줄인다. 현재 500% 이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도저히가 못한다고 아우성쳤지만 이제는 재벌 다 한다고 나섰어요. 이렇게 결심했어요. 엊그저께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력기업 중심으로 기업을 축소하는 것. 그중에는 생산을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알짜 기업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유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다 지금 대표이사나 몰라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실업자 급여 조건도 개선하고 있어요. 실업대책기금 합의된 거, 노동자들하고 합의된 거 그때 노사정에서 5조로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자발적으로 2조 9천억을 늘려서 7조 9천억을 했어요. 필요하면 또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채무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5인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말하면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활동 허용에서 이번에 지자체에 모두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 구속 노동자 석방 약속대로 했어요. 그리고 정부도 정부 부처를 통합을 하고 청와대 비서실 11개의 비서실을 6개로 줄였습니다. 공무원을 17,162명 줄이고 일반 공무원 11%입니다. 예산을 1조 1천억을 지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말하자면 국가 공기업이라든가 또 정부도 제2차로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기업도 정부도 다 분담하는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노동자가 약하기 때문에 더 고통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수록 지금 말씀한 대로 제2기 노사협력위를 만들어야 돼요. 제2기 노사정협의회는 사실은 1기 끝날 때 노동자 측에서 요구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같이 출사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따지고 해결해 나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대표 질문자로 선정한 8명 가운데는 민노총 측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출연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어제 민노총 측이 불참을 통보해 와서 대표 질문자가 7분이 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노동자 문제에 관련해서 또 좋고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부당 노동 행위가 사실 노동계 전체에 접수된 것만 하더라도 약 한 5천 건이 넘는 많은 산업 현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지난번 대통령 당선자 때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회 때 노동자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고 기업도 잘못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당 노동 행위가 산업 현장에서 계속 이어질 때는 사실 산업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 수순으로 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를 그대로 넘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이 기업들이 전혀 그 처벌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이들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당 노동 행위 한 분이 기업이 4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명이 입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부가 686개소를 부당 노동행위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있으면 결코
그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전부 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일 적당히 하게 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런 일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하다시피 재벌들은 아직 정리해고제를 신고한 재벌이 없습니다. 31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단 현대 측에서 124명 신고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 노조 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리해고는 최대한도로 억제하지만 불가피한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